예, 정홍원 국무총리는 오늘 국회에서 국정원이 세월호 사고를 선원으로부터 보고받은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세월호 선원은 그 급박한 상황에서 어디론가 계속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국정원은 세월호 사고의 최초 인지 시각이 오전 9시 44분이었고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근 서면 답변을 통해서는 오전 9시 19분에 확인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9시 45분 37초 영상. 선원들을 구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9시 46분) 25초 영상. 작업복을 입은 저 사람은 그 다급한 시각에 누구와 메시지 혹은 연락을 주고받은 것일까요?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세월호 선원은 그 급박한 상황에서 어디론가 계속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국정원은 세월호 사고의 최초 인지 시각이 오전 9시 44분이었고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근 서면 답변을 통해서는 오전 9시 19분에 확인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곧이어 해경과 함께 선실 쪽을 보더니 이내 철수하라는 듯 팔을 내젓습니다. 곧이어 해경과 함께 선실 쪽을 보더니 이내 철수하라는 듯 팔을 내젓습니다. 곧이어 해경과 함께 선실 쪽을 보더니 이내 철수하라는 듯 팔을 내젓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국정원이 세월호 사고를 선원으로부터 보고받은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화면을 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해경이 처음에는 공개하지 않다가 편집해서 자기들이 구조한 장면이라며 내놓은 화면의 일부입니다. 해경의 배가 가장 먼저 도착하죠.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해경이 9시 30분경 도착합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서 구명 보트만 보냅니다. 계속. 저렇게 가서 실어서 다시 멀리 떨어져 있는 해경의 구조적으로 돌아오죠. 배는 절대 구조적으로 다가가지 않습니다. 나중에 설명하기를 배가 넘어지면 그 속에 자기들이 빨려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저께 보내요. 그래서 그러다가 배가 딱 한 번 직접 구조정이 배를 가까이 갑니다. 딱 한 번 위험하다며 고무보트만 보내다가 직접 구조정을 몰고 딱 한 번 가요. 그때 선장들과 선원들이 구출되는 겁니다. 그때 저기서는 일반 승객은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있는 유리창을 깨려고 노력하죠. 그리고 배는 구조정은 세월호로부터 떨어집니다. 위쪽에 보이는 이제 민간 어선들이 도착한 거예요. 민간 어선들은 다 뒤쪽으로 가죠. 그리고 배가 가라앉습니다. 자, 해경은 선장 선원인지 몰랐다고 그래요.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JTBC에서 이런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와타나베라고 하는 도쿄 해상대 해상구조 전문가가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되는 게 배 뒤로 가야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다. 왜냐? 배 옆에는 입구가 없다. 보세요. 앞쪽에는 조타실이 있는 겁니다. 모든 선원과 선장이 조타실에 모여있다고 나왔다고 했어요. 요 맨 위에 배를 조종하는 조타실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게. 여기는 승객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조타실이 있는 맨 앞부분은. 해경이 그걸 모릅니까? 거긴 승객이 없어요. 누가 승객이 조타실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타실에 나오는 사람들을 일반 승객인 줄 알았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인천 제주 페리 출항 시각 저녁 7시. 드디어 제주를 향해 출발. 백고동 소리 시원히 울려 퍼지는 뱃머리에 노란 우산 들고 선 이 마드로스. 뭐 하시는 걸까? 3번 카메라가 가본다. 무슨 기계를 만지작거리시는데. 스라스터. 듣고도 해석 불가. 그게 뭐예요? 쉬운 말로? 엔진이나 배를 좌우로 미는 거. 배를 좌우로 민다고요? 아, 해석해줘도 이해 불가. 3번 카메라, 더는 못 물어본 3번 카메라. 다시 지켜보기로 하는데. 민간 어업 지도선이나 어선들은 다 선비로 달려왔어요. 당연합니다. 글로 가야 승객들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 객실로 들어가는. 보세요. 이거는 어업 지도선, 민간의 어업 지도선 헬멧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헬멧 쓰고 있거든요. 그 헬멧에 카메라가 달려있어요. 그 카메라에 찍힌 거예요. 보세요. 이분들은 40분이나 지나서 도착해요. 해경보다 늦게. 이 사람들 일로 갑니다. 다. 해경이 갔던 정반대쪽. 배 뒷부분에서 구출을 다 이룬 겁니다. 전부 다 뒤쪽에 모여있어요. 그리고 당연하죠. 거기서 승객이 나오니까 객실로 들어가는 입구 거기 있으니까. 어선들이 이거 다 뒤쪽에 있어요. 다. 그리고 배가 이제 완전히 넘어지니까 여기 해경은 없어요. 민간 어선들이 여기 도착한 거는 40분 지나서였습니다. 아까 처음 9시 반에 맨 먼저 해경 구조정이 도착을 했고, 그리고 40분 지나서 어업지도선이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이날 구조된 사람이 오늘 또 2명을 고쳤죠. 174명이라고 계속 20일 넘게 주장하다가 172명으로, 구출자의 명단 숫자가 어떻게 줄어드는지 모르겠는데 172명으로 줄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명단 없다고 걔네들. 이 중에서 어선과 그리고 이런 어업지도선, 민간에서 구한 게 최소 90명이 넘는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자기들이 실현하는 인원들이. 여기서 90명이 넘는다. 92명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숫자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92를 빼고 나면 남는 게 얼마입니까? 80명이에요. 80명인데 헬기가 35을 구했어요. 그리고 선원이 그 중에, 그럼 남는 게 얼마냐? 45명. 그 중에 선원이 20명이에요. 해경이 40분 먼저 도착해서 평화로울 때 구출한 이유는 승객은 25명이라는 얘기예요. 25명. 그런데 민간에서 어선들이 또는 어업지도선들이 구출한 시간은 11분이에요. 11분 동안 90명이 넘게 구한 겁니다. 자, 세 번째. 제가 지난 시간에 선장 선원인 줄 알고 구출했다. 팬티의 미스테리 편에서 얘기했습니다. 알고 구출했다라고. 여기는 선수 조타실이고 조타실은 일반 승객이 없다.
그죠? 그러므로 알고 구출했고, 그리고 자신이 선장 혹은 선원임을 알리지 않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다가 다급하게 나온 거다, 이게.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러면서 조사실밖에 없다. 자, 그러면 이 배가 처음으로 구조정, 1, 2, 3 구조정이 와가지고 처음으로 세월호에 갖다 대고 구한 게 선원이었단 말이죠. 그럼 이 보트를 처음에 내리잖아요. 그죠? 보트를 내리고 구한 사람 누군가 궁금해졌어요, 전. 맨 처음에. 보트는 망설임 없이 딱 일로 달려갑니다, 처음부터. 해경이 공개한 거예요. 이렇게 끊어서 공개를 했어요, 다. 여기서 5사람을 구출합니다. 이게 첫 구출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구출해서 배로 데리고 오죠. 이 사람들의 옷을 잘 보시면 이게 기관사복입니다. 이 5분은 기관사들이에요. 선원들. 해경이 이런 걸 나중에 자기들이 일 열심히 했다고 공개하지 않았으면 다 몰랐을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선원이었어요, 이 사람들도. 선원인 줄 알고 정확하게 가서 구출했고요. 그리고 배를 처음에 댔던 것도 선장 항해사가 있는 조타실인 줄 알고 처음부터 간 겁니다. 알고 구출한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한 거고요. 그리고 탈출 방송을 했냐 안 했냐 가지고 막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있었어요. KBS가 해경을 변호해주는 뉴스입니다. 이 해경 1, 2, 3 구조정에 달린 이 스피커가 99년 스피커고 그 용량이 데시벨이 어때서 거리가 얼마였는데 그래서 설사 방송을 했다 하더라도 안에서 안 들렸을 것이다. 이런 내용의 방송을 KBS가 합니다. 해경이 방송을 했을 수도 있어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렇게 지금까지 동영상 자기들 다 공개했듯이 방송하는 거 동영상 공개하면 돼. 그게 왜 하나도 없냐고. 저는 안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했다고 칩시다. 했다고. 4번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최소한 2번은 더 방송했어야 합니다. 어떻게? 아무도 탈출하지 않잖아. 4번 했는데. 배를 이렇게 가까이 댔잖아요. 가까이 가서 하면 되잖아. 안 들리면 70m 떨어져서 했는데 안 들렸다고 하면 정말로 사람이 아무도 안 나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때까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방송을 해도 아무도 안 나온다는 생각에 그게 다급했으면 이렇게 가까이 갔을 때 방송하면 될 거 아닙니까? 배 대고. 그죠? 안 했어요. 이때. 2번째. 해경은 자기들이 미끄러워서 선내로 진입할 수 없었다고 그랬어요. 선내로 들어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공개한 것 중에 이거를 잘 보세요. 올라갑니다. 조타실 안으로 들어가요. 여기서 끊겨서 그 다음엔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정말로 방송이 다급했고 모두 다 뛰어나가라고 하는 게 다급했으면 여기 들어가서 방송하면 되는 겁니다. 최소한 2번은 더 했었어야 한다니까. 결정적으로 방송을 했다는 자기들이 녹화한 영상도 하나도 없지만 녹화하기 전에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안 나왔다고 쳐요. 이때까지만 해도 밖에 뛰어내는 사람 이거밖에 없어요. 난간에 있다가 뛰어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갔잖아요. 누군가?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 뒤에 영상이 안 나오기 때문에. 들어가서 여기가 조타실란 말이죠. 여기서 방송하면 되는 거예요. 이때도 방송을 안 했으니까 생존자 중에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그리고 그걸 들었으면 다 튀어나왔을 텐데 아무도 안 튀어나왔겠죠. 안 했단 말이지. 최소한 2번 더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 첫 구조종, 123 구조종의 가장 우선순위 임무는 승객 구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어. 승객을 구조 전혀 하지 않으려 했다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임무, 첫 번째로 부여받은 임무는 그게 아니었다라고. 첫 임무는 아마도 선장과 선원을 구출해서 빨리 데리고 와라. 실제로 가장 먼저 돌아옵니다, 이 배가. 11시에 돌아와요. 팽목항으로. 승객 구조를 위해서 거기 갔다고 그랬지만 그건 아니었다. 난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그게. 미국이나 전 세계 일하고 있는 한국인 출신 학자 플러스 거기에 성명을 냈는데 외국인들도 동참을 해서 1000명이 넘는 1073분의 학자들이 성명서를 냅니다. 이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의 자성을 촉구하는 거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보면 몇 가지, 5가지 요구를 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내용으로 이 사건은 정부한테 책임이 있다. 그리고 그렇죠. 청와대와 대통령도 정부를 제대로 관장하고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를 분명하게 밝혀라.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런 복마절이 있었다고 칩시다. 업체와 해경 일부가 유착을 하고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폭주하고 있었다고 칩시다. 이걸 막을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한테 줬죠. 국민들이 위임했어요. 할 수 있었어요. 이 사건을 왜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안 한 건지 못한 건지. 지난번에 그런 얘기 잠깐 했는데 대통령이 누구지? 이런 궁금증이 들었다고. 최근에 제가 뉴스를 하나 보다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YTN에서 북한 뉴스 많이 내보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보려고. 여기저기서 북한 뉴스 안 통하죠. 무인기 얘기 막 나오는데 무인기에 대해 의혹을 가졌던 사람들조차 그래 북한 거라고 해! 관심 없다고 지금은 그게 아무것도 안 먹힌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뉴스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김정은 1인자 그러면서 북한의 2인자가 누구냐 하는 뉴스를 막 길게 하고 있었어요. 북한의 2인자 막 심각하게 북한 전문가가 나와서 종편 채널에서 한참 동안 제가 그걸 보다가 그런 생각이 났어요. 야, 북한 2인자가 무슨 상관이냐. 1인자가 누구지는 모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응? 북한 2인자 알아서 뭐 하게. 그런 생각을 진짜로 하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이게.